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유재석 씨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고발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유재석 씨는 진보 좌파적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첫 번째 일단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선거를 하러 갈 때 유재석 씨가 입었던 패션인 것인데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깔맞춤을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암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찍어라, 더불어민주당 찍어라,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유재석 씨가 어울려 다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김재동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까? 이효리 또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석 씨는 분명히 진보 좌파적인 사람이다.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방송계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성격이 나쁘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방송을 하는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은 다 가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유재석 씨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지금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그거를 지금 근거를 합치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선거를 하러 갈 때 무슨 놈의 색깔이 있는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냐? 그리고 김재동, 이효리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행실이나 평상시에 뭐 발언하는 거 그런 걸 봤었을 때 진보적인 사람이다, 좌파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유재석을 갖다가 진보 좌파적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 그 방송계의 누군가 그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어가지고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뭐 인격이 이렇다 성격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지 느끼셨습니까? 사진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말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증언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하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까? 단언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증언을 통해 가지고 증언도 무슨 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식의 증언이 아닙니다. 카더라식입니다. 카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이거예요. 내가 쟤랑 같은 학교 다녔었는데 내가 저 사람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카더라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지금 우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죄를 확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한테 끼치고 있고 기꺼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풍토를 보면서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를 평가할 때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식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경우겠죠. 유재석에 대해서는 어떤 폭로가 됐든지 간에 그 폭로를 일단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평상시 내가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 조금 잘난 체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폭로가 나왔다라고만 한다면 그 폭로가 다 진실이라고 믿어버려요.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폭로에 대해 가지고 자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언론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거를 대서특필을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어떤 뭐 밑받침되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그게 사실인 것 마냥 물음표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이게 어디 뭐 언론뿐만이니까요. 정부조차도 이런 식의 사람의 풍토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식의 정책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청와대 국민신문고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인터넷 글 쪼가리 그거 하나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청원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그 청원을 통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사회적인 풍토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피해를 받은 사람이 유재석 씨라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측면이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풍토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식의 풍토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기꺼이 좋아하고 있는
유재석 씨한테 어떤 식의 피해가 끼쳐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연예계는 지금 학폭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박혜수 씨와 관련돼서도 폭로가 있었고요. 진혜성 씨와 관련돼서도 폭로가 있었고, 그리고 세븐틴 민규 이분에 대해서도 폭로가 있었죠. 계속해가지고 폭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폭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이 일을 해봤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잘 아는지 뒷받침할 수 증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안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같은 중학교 나왔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지금 폭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됐든지 간에 삭제를 할 수 있게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저런 식의 폭로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식의 점들 때문에 저런 폭로가 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폭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진실은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전한 폭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자, 최근에 기성용 선수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남학생인 C씨와 D씨에게 구강으로 저런 식의 행위를 강요했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식의 폭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근거 사진이어시고 첨부를 하고 그리고 익명성 그런 거를 통해서 폭로를 했지만 저 폭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폭로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의 형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 또한 마찬가지로 증거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 진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변호사가 지금 저 사연에 대해서 다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가 다 들어봤을 때 법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런 식의 폭로가 난 뒤에 언론이 보여주는 행태였어요. 자, 저런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폭로는 무엇이냐면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폭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폭로였어요. 그랬더니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기성용은 일단 강압적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고 오히려 CD가 가해자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주요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음표 하나 띡 붙이고 이런 기사를 쏟아냈죠. 근데 저는 저런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CD 선수가 다른 사건에 대한 폭행의 가해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성용 선수에 대한 사건에서 CD 선수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 CD 선수가 폭행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CD라고 하는 선수가 마찬가지로 기성용 선수한테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기사는 어떤 식이에요? 기성용은 아무 잘못이 없다. 기성용은 지금 결백하다.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딱 써놓고 그 옆에다가 CD가 오히려 가해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지훈 변호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기성용의 범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거를 지금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성용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현재 지금 연예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학폭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법리적인 어떤 근거, 정확한 사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내가 단절을 시키겠다. 범죄자를 내가 처벌하겠다. 라고 하는 가상의 그 정의감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질투심을 해소하고 있는 창고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감정에 입각해 가지고 저 인간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걸렸다. 내가 이거 통해 가지고 저 사람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병규 씨 또한 마찬가지로 학폭 문제가 터졌었죠. 당시에 글을 처음 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소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피해 보상 그런 것도 걱정이 없다. 왜? 다 사실이니까. 결국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글을 삭제하고 잘못된 내용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조병구 배우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병구 배우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모른다 이거예요. 법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저런 식의 폭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 폭로만을 가지고 조병구 배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못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저 조병구
조범규 배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재석 씨랑 같이 출연을 하려고 했었던 컴백홈 녹화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 조범규 씨는 컴백홈에서 하차를 했죠. 컴백홈이라고 하는 저 프로가 유재석 씨가 KBS의 복귀작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그런데 대중들의 저런 근거 없는 비판으로 인해 가지고 조범규 씨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고 유재석 씨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 증거 아니면 증언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근거들 같은 중학교 나왔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폭로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언론까지 거기다가 결부가 되고 그리고 국민청원제도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